여러분, 제가 대만에 산 지 3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대만 법이나 제도들에 대해서 의문인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다른 나라 제도들에 대해서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만에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시작! 첫 번째는 대체 근무 제도입니다. 제가 대만에 처음 왔을 때 금요일에 남편이 나 내일 토요일은 근무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일이 많이 바쁘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라에서 평일처럼 토요일에 일을 하라고 정한 날인 거예요. 대신 그 다음 주랑 그 다다음 주에 평일에 휴일이 생겨요. 이거를 달력을 보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2월 28일에 이 쉬는 날이 하루 있었어요. 근데 이게 화요일이잖아요. 근데 이 월요일도 쉬게 되면 토, 일, 월, 화 이렇게 4일을 쉴 수 있으니까 월요일에 쉬는 대신 전주 토요일에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토요일, 일요일 그냥 쉬고 월요일 출근하고 화요일 하루 쉬고 이렇게 되는 건데 대만 분들은 이렇게 길게 설명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쵸? 근데 저한테는 이게 왜 이상하냐면 저는 지금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내 날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 날은 누가 나한테 일하라고 못해. 내가 일을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누가 나한테 일을 하라고 해. 토요일, 일요일인데. 근데 갑자기 여기 오니까 그 다음 주에 4일 쉬게 해줄 테니까 이번 주 주말에 일해. 근데 난 싫다니까. 나 이번 주 주말 쉴 거고 평일에 하루 쉴래. 나는 생각이 이런데 누가 저한테 쉬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저는 지금 육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함께하는 주말이 소중하단 말이죠. 근데 6일 내내 육아하고 밥하고 일요일 하루를 쉰다? 그 하루가 진짜 힘들어요. 쉬는 것 같지도 않아. 기분도 안 좋아. 그 하루는. 다음날이 바로 월요일이니까. 근데 이렇게 쉬는 취지를 저는 알죠. 연달아서 쉴 수 있으니까 또 어디 여행 가기도 좋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너무 몰아서 쉬는 연휴가 다 똑같이 주어지다 보니까 그 날에만 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고 특히 국내 숙박비가 너무 높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닥 좋아하는 제도는 아니에요. 1월, 2월에 토요일에 일해야 되는 날이 3번이나 있어. 2월 달에는 2번이나 있었어. 와. 한국에는 대체 근무라는 건 없고 대체 휴무라는 제도는 있어요. 이건 대만에도 있을 것 같은데 국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있게 되면은 그 날을 이제 월요일이나 평일에 쉬게 해주는 그런 대체 휴무 제도죠. 이거는 좀. 자, 두 번째는 대만에 있는 기념법. 이게 뭐냐면 대만이 건국이 선포된 1912년을 원년으로 해서 1912년이 1년이고 그 다음이 2년, 3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근데 대만에서는 기념법으로 올해는 112년이에요. 올해는 112년이고 내년에는 113년이고 내후년은 114년이고 이런 거예요. 이 기념법을 계산하려면 1911년을 빼야 돼요. 처음에 대만 왔을 때 남편이랑 병원을 갔는데 생년월일을 적잖아요. 근데 남편이 제가 알고 있는 생년월일과 다르게 79인가 80인가 뭔가를 적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내가 알고 있는 그 태어난 연도보다 한 10년은 늙은 거죠, 남편이.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때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나니까 엄청 많이 보여요. 이게 관공서뿐만 아니라 병원, 각종 서류, 영수증, 뉴스 다 이 대만 기념법을 써서 표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태어난 날이 평생 딱 한 연도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대만에 와서 제가 태어난 연도가 다른 걸로 적어야 되니까 2자리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안 외워져요, 그게.
아니면은 외국인이니까 그냥 관공서 이런 데서는 제 태어난 날짜 원래대로 그냥 적어서 내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계산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념법으로 바꿔서 다시 적어요, 그거를. 이제 대만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저는 외국인으로서 살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대만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찾아볼 때 이게 만약에 다 기념법으로 되어 있으면은 너무 헷갈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불편하게 생각하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 연휴에 해당하는 제도인데 고속도로에 차에 3인 이상이 아니면 진입 불가인 구간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당연하죠. 그리고 이유도 알아요. 교통 정체가 너무 심하니까 이게 만든 법이라는 건 알겠는데, 아니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각자 다 사정이 다른 건데 권고사항도 아니고 진입 불가, 벌금 얼마 이렇게 하니까 저는 약간 조금 이 법에 이제 세부 사항들이 있겠죠.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뭐 급한 위급 상황이면 갈 수는 있겠죠, 당연히. 심지어 작년인가? 근데 저도 인정을 합니다. 대만의 그 교통 체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고속도로 진입하는데 신호도 있어요. 신호. 정체가 심한 구간은. 저 그 방법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는 교통 체증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제도니까 그건 괜찮은데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임금이 너무 낮다. 단순하게 이제 한국이랑 대만의 최저임금만 생각해 본다면은 대만은 100만 원이 좀 넘는 수준이고 한국은 200만 원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뭐 제가 인터넷으로 막 찾아봐도 그렇고 구체적인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대만은 물가가 낮으니까, 아니면은 인터넷에서는 뭐 정부 정책이 그런 대기업 중심 정책을 써온 결과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많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겠죠. 그 물가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한 10년 전은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지금은 저는 대만 물가가 엄청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만 그런 길거리 음식이나 뭐 대만에만 있는 그런 과일 뭐 그런 거는 당연히 싸죠. 근데 제대로 된 식당이나 뭐 공산품들, 그다음 백화점 수입품들 그런 건 제 기준에서는 한국이랑 비슷하거나 좀 더 비쌀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임금이 낮으면 한국이 노동자 막 들고 일어나고 막 파업을 하고 일 안 한다 하고 임금 올리라 막 띠 두르고 난리를 칠 것 같은데 굉장히 대만 사람들은 정부의 수능을 엄청 잘하고 그냥 따르는구나 하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어요. 이 임금이 왜 이렇게 낮은지에 대해서 한번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대만을 더 알아가는데 좋을 것 같아요. 또 대만에서 살다가 궁금한 것들이 쌓이면 또 한 번에 모아서 영상으로 방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